항상 이렇게 알아보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유독 더 중요하게 지금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제품들이기에 열심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면이 안 넘어가죠, 리더님? 공유가 중지가 됐나요? 다시 해볼까요? 자, 화면 공유를 누르고 공유를. 자, 리더님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 코큐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알려드릴 제품은 코엔자임 Q10, 코큐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정말 생명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이고요. 황산화 영양소로서 코엔자임 Q10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단 코엔자임 Q10은 비타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 황산화 비타민이라고 썼냐면요. 비타민이라 하면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줘야 하는 제품인데요.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비타민 같은 존재이기에 이렇게 놔드렸는데요. 수용성 비타민C가 아니라 지용성 비타민 E, 비타민 A 또 하나의 코엔자임 Q10이라고 말하는데요. 지용성 황산화 영양제라고도 합니다. 자, 코엔자임 Q10은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영양적으로 기능적으로 황산화 성분이 높은 고혈압을 감소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양소로 인증을 받은 영양소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의학체에서 인증받은 영양소가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그러면 코엔자임 Q10 저희 제품 중에 있죠. 누트리라이트 코큐10은요. 생기와 젊음을 주는 활력 에너지. 코엔자임 Q10은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코큐10 안에는 저희 누트리라이트 코큐10 안에는 코엔자임 Q10 90ml와 비타민 E가 40ml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황산화 영양소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플라보노이드 식물 농축물 또한 들어있고요. 저희 코큐10은 1일 1점씩 하루에 3번 드시면 되는 건데요. 별로 어렵지 않으면서 저희 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건데요. 이런 코큐10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큐10은 코엔자임 Q10은 추출 방식이 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천연형의 추출 방식이냐 합성형의 추출 방식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희 코큐10은 효모에서 발효시킨 천연 발효 공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학적 공정으로 만든 합성형도 있으나 이 두 개의 큰 차이는 뭐냐면요. CIS라고 하는 이거는요. 불순물이라는 걸 말하는데요. 효모에서 발효시킨 천연 발효 공법은 CIS형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라는 말을 감히 쓸 수 있고요. 화학적 공법으로 만들어진 거에는 CIS 불순물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99%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은 많은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많이 좋아졌어라고 말해도 화학적인 거에서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어떤 걸로 추출을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효모에서 발효시킨 천연 발효 공법으로 이루어진 제품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코큐10에서 저희 코큐10 설명을 해드릴 때 제가 코큐10은 지용성 황산화 영양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용성 기름은 우리는 기름이라 하면 공기와 만났을 때 산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코큐10 안에는 비타민 E가 함께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E는 천연 비타민이냐 합성 비타민 E이냐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비타민에 비해서 유독 비타민 E만큼은 천연에서 만들어진 비타민 E를 드시라고 감히 말하고 싶은데요. 그 이야기는 산화도 중요하지만 흡수율에서도 엄청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천연 비타민 E와 합성 비타민 E는 흡수율에서 자그마치 3.42배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누트리라이트 코큐10은 천연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혹시 리더님들 미강유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구나. 네,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미강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이름인가 그랬는데 미강유는 기름류예요. 기름인데 기름 중에서도 최고의 기름을 미강유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현미유라고도 하는데요. 이 미강유는 여기 밑에 보시면 어떤 거와 비교를 했냐면 땅콩류와 올리브유랑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 이 미강유를 사용했을 때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의 수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데 정말 탁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미각류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작은 거 하나 원료라도 진짜 좋은 거를 써서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누트리라이트 코큐텐이 바로 우리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미각류는 저는 여기서 알았는데요. 정말 최고 중에 최고 좋은 기름이 이 코큐텐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코큐텐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큐텐이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혹시 리더님들 미토콘드리아 들어보셨나요? 네, 저 미토콘드리아를 생물 시간에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작은 화학 에너지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에너지 공장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지는 영양소가 들어오면 이거를 에너지로 만들어서 하나의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음식이나 영양소를 우리가 먹으면요. 세포 안에 있는 코엔자임 Q10이 미토콘드리아랑 딱 만나갖고 막 믹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형성이 되냐면 ATP, 이것이 바로 에너지라는 건데요. 에너지를 생산해서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해주는 건데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쟁이 나서 내가 전쟁 난 곳으로 영양제를 딱 하나밖에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걸 가져가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나는 당연히 단연코 의심하지 않고 코큐텐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왜 그럴까 그랬더니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힘을 내어줘서 그 힘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는 다음에 얘기해 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 몸에 코엔자임 Q10이 정말 풍부하잖아요. 그러면 세포 하나하나가 힘이 넘치기 때문에 에너지를 내는데 정말 탁월해요. 왜 우리 가끔 기운이 딸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내 몸에서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세포 하나하나에서 내는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렇기도 하는데요. 이때 코엔자임 Q10이 우리 몸에 활성화가 돼서 많이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코큐텐은 황산화제의 대표적인 영양소라고 했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들이 정말 많이 남아서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데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정말 탁월합니다. 이게 코엔자임 Q10이 우리 몸속에 정말 많이 들어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활성산소를 제거하다 보니까 우리 노화 방지에 정말 탁월한 효능을 보내고요. 노화를 방지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얼굴, 피부는 노화는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몸에서 이런 에너지가 막 올라가서 노화가 방지되면 피부 미용 또한 탁월하게 예뻐지고요. 그리고 잇몸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출혈이 생길 때 코엔자임 Q10이 많이 풍족하면 이 또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왜 항산화 영양제 그러면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우리 몸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이 아이들도 열심히 쓰고 난 쓰레기, 찌꺼기가 생기는데요. 코엔자임 Q10이 우리 몸에 정말 많으면 이 찌꺼기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코엔자임 Q10의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힘이 넘쳐나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할 때도 힘이 넘쳐나니까 지구력이 항상 향상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말씀하신 피곤해하는 그 피로감도 감소가 되고요. 혈압에도 조절이 되는 그런 영양소가 바로 코엔자임 Q10의 효능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요. 요즘에 주변에 보시면 정말 난임 부부님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진짜 난임병원에서 당당히 말씀하시는 건데요. 왜 남자분들의 정자 있잖아요. 남자분들의 정자의 머리와 목 부분에 코엔자임 Q10이 정말 고농축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임병원에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 남자분들에게 이 코엔자임 Q10을 정말 드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걸 드신 분들이 정자 활동 수가 정말 현저히 증가했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도움이 되고 싶으시면 코엔자임 Q10을 남자분만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분이 함께 드시면 임신을 할 수 있는 확률을 정말 많이 높인다고 하시니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건 이건 황산화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것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탄탄할 때 정말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잖아요.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코엔자임 Q10, 비타민 E, 비타민 C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 몸에서 풍족할 때 우리 몸은 정말
완벽한 항산화 네트워크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정말 안정적이고 완성적이어서 그 어떤 거에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네트워크가 완성됐다라고 합니다. 이때 비타민 E나 비타민 C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심히 항산화 역할을 하고 나면 찌꺼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재사용할 수 있게 정말 강력하게 도움을 해주는 것이 바로 코엔자임 Q10의 역할입니다. 자, 코엔자임 Q10을 보시면 이 미토콘드리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포 안에 있는 화학 공장, 우리의 에너지를 내는 이 미토콘드리아에 영양소가 들어가면 산소하고 물이 그 영양소랑 딱 만나서 ATP, 에너지를 형성하는데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에너지를 형성하다 보면 찌꺼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찌꺼기를 우리는 유해산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코엔자임 Q10이 우리 몸속에 많이 있으면 이 유해산소에 하나하나 코엔자임 Q10이 달라붙어서 유해하지 못하도록 유해산소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안정화되니까 우리 몸이 훨씬 더 활력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체내에 그런데 제가 아까 비타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비타민은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서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드려야 되는 건데 코엔자임 Q10은 사실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코엔자임 Q10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하는데요. 40세 정도가 되면 우리가 발생하는 코엔자임 Q10의 양이 한 70%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80세 이후가 되면은 40%로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외부에서 섭취를 하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코엔자임 Q10을 꼭 식품으로만 먹어야 하냐? 아니,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음식으로 섭취하려면 이런데 글씨 보이시죠?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코엔자임 Q10의 양은 1일에 100mg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식사를 챙겨 드신다는 분들이 어느 정도 드시나 봤더니 식품으로 약 4mg에서 7mg 정도를 드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 챙겨 드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권장량에 턱없이 부족한 양을 드신다고 하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음식으로는 코엔자임 Q10의 양을 다 채울 수 없으니 건강보조식품이나 어떠한 영양으로 채워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음식으로 드시려면 이렇게 드셔야 된대요. 매일매일 정어리는 20마리, 소고기는요 자그마치 3kg을 먹어야 하고요. 브로콜리는 보셨어요? 50개를 드셔야 되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드셔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건강보조식품을 먹어주면 좋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요. 주변에 이런 분들 되게 많이 계시죠. 고혈압 약을 드신다거나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거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거의 고혈압의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약을 정말 손쉽게 섭취를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 심장질환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약을 스타팅 계열의 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코엔자임 Q10의 외부에서의 흡수가 도움이 정말 필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스타팅 계열의 약을 복용하시게 되면은 코엔자임 Q10의 흡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서구의 몇몇 국가에서는 이렇게 스타팅 계열의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실 때 이 코엔자임 Q10을 함께 처방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코엔자임 Q10이 복용을 꼭 추천해드려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능 때문에 꼭 저희 몸에서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고요. 또 하나는 혈압이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진짜 혈압을 감소시켜주는데도 현저하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은 꼭 외부로 부족하면 외부에서 섭취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짜잔, 우리가 평생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이어트와 코큐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코큐텐은 우리 몸의 생체 에너지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데요.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음식을 먹었는데 먹은 거에 비해서 덜 쓰면 그게 축적해서 쌓여서 체내에 쌓여서 비만이 되잖아요. 근데 코엔자임 Q10이 많으면 들어오는 음식이 에너지가 다 대사가 돼서 쌓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응들의 반복에 의해서 다이어트의 효과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우리가 올바른 코엔자임 Q10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가장 첫 번째로는 어떤 원료를 가졌을 때 그 원료에 불순물이 없는 온전히 코엔자임 Q10만 들어있는 거여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어떤 화학적 공법이 아니라 천연 발효 공법으로 추출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정말 올바른 선택이 되실 수 있고요.
항산화제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더더욱 도움이 되는 게 아까 코큐텐은 지용성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저희 지용성은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타민 E가 함께 들어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비타민 E가 들어있으면 황산화도 도움이 되고 산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니 이런 영양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유비퀴논과 유비퀴놀이 있는데요. 유비퀴놀은요, 일반적인 형태의 코큐텐이고요. 유비퀴놀은 활성화 형태의 코큐텐을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유비퀴놀이 좋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비퀴놀은 활성화된 형태일 뿐이지 그걸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현저하게 더 좋은 효과를 보인다라는 건 아직 입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그 제품을 선택하기보다는 아직은 유비퀴논이나 유비퀴놀을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4번에 보면은 의약품보다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거를 더 권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조건 약이 좋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코큐텐이 의약품에서는 아직 최대 함유량이 10mg이에요. 근데 10mg 더 이상의 고함량으로는 아직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가 10mg인데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1일 함량이 100mg이라고. 그런데 건강보조식품에는 최소 100ml에서 최고 100ml, 100ml, 200ml 사이까지 함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기에 코큐텐을 만약에 섭취를 하시게 된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코큐텐을 먹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면 좋을 추천 리스트는요. 예를 들면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나는 황산화가 주 목적이야. 그럼 코큐텐을 드시면서 우리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황산화 영양제로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밀크실까지 포함되고 거기다 셀레늄까지 이렇게 함께 드시면 진짜 완벽한 황산화 목적을 활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나는 좀 체력이 딸리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에너지를 좀 활성화시키고 싶어. 그럼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코큐텐과 비타민 B군을 함께 섭취하시면 활력과 운동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보시면 나는 혈액이 어떻고 심장이 어떻고 이런 여기에 건강의 목적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오메가3와 칼슘을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리면 정말 더 많은 시너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고지혈증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꼭 코큐텐을 외부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식품인데요. 우리 레시틴 드셔보셨죠? 레시틴 리더님도 뭔지 이제 좀 말씀하실 수 있으실지 않을까 싶은데요. 레시틴은요. 대두나 난황, 계란 노른자, 그리고 동물의 간, 그리고 사람의 뇌에 정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인데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하냐면 인지질의 일종을 레시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리더님, 인지질은 또 뭐지? 그렇게 보시면 인지질을 이런 그림 가끔 보셨죠? 화학 시간에도 보고 생물 시간에도 보던 이런 그림인데요.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 성분이고요. 우리 뇌에 정말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인지질인데요. 이 인지질의 특징이 뭐냐면 위에 빨간 부분은 친수성, 밑에 다리 부분은 소수성. 인지질의 가장 큰 특징은 물도 좋아하고 기름도 좋아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왜 우리 천연의 계면활성, 여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저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기에서 유발된 게 바로 계면활성제인데요. 그래서 레시틴은 천연의 계면활성제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런 인지질이 이중 구조를 하게 되면 물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기름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서로가 원활하게 이동이 원활해서 영양소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시틴은 인지질이라고도 하면서 천연의 계면 활성제라고도 합니다. 물을 좋아하는 부분과 기름을 좋아하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에 레시틴은 저희 몸에서 많은 영양소를 원활하게 이동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럼 이런 레시틴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니도 황산화 역할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레시틴이었으면 우리 몸은 결론적으로 보면 다 레시틴이 들어있어야지 된다는 건데요. 레시틴이 세포막을 구성할 때 정말 많이 풍족하면 세포막 하나하나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가 건강하다는 이야기는 방어벽이 철저하다는 거고 외부로부터 유해산소나 바이러스나 어떠한 적군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시틴은요. 적혈구가 유연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적혈구가 우리 혈액이 말초신경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가끔은 말초신경 길이 혈액이 흘러가는 적혈구보다
조금 더 길이 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레시틴이 풍족하면 적혈구가 유연해지면서 좁은 길에 막혀서 못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은 찌부러지면서 모양을 좀 얼그러져도 자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거기를 다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레시틴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제가 아까 레시틴이 어디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레시틴은요, 우리의 뇌에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뇌는 기억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뇌세포의 자그마치 40%나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신경 레시틴 안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콜린이 아세트콜린을 만드는데 정말 지대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아세트콜린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자극을 받으면 그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풍족하면 빨리빨리 찾아서 빨리빨리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기억력이 정말 좋아지려면 레시틴을 많이 풍족하게 머리에 누워야 합니다. 또 하나의 역할은, 레시틴의 역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콜레스테롤을 개선해 주는 데 많은 역할을 해요. 아까 우리 이렇게 혈관에 보면 LDL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행을 방해하는데요. 그러면 혈관에 이렇게 찌꺼기가 쌓이면 이 기름을 어떻게 치워야 할까요? 아까 레시틴에서는 친수성과 친유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름이 혈관에 쌓인 저 기름 찌꺼기를 기름은 기름으로, 왜 우리 설거지 하실 때 보면 접시에 기름때를 떼기 위해서 세제를 사용하시잖아요. 이 혈관에 있는 기름때 찌꺼기를 레시틴이 하나하나 혈관막을 깨드려서 얘들이 떠다닐 수 있게, 그래서 걔를 데리고 바깥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콜레스테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레시틴의 역할입니다. 레시틴의 역할 중에 하나가 치매의 원인이 혈류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한번 빡 하면 한 번 펌프질 할 때 15%가 혈액이 뇌로 간다라고 하는데, 아까 뇌에 보면은 혈액의 공급이 부족하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요. 심장에서 힘이 딸려서 혈액이 뇌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에 찌꺼기들이 많아서 내지는 혈액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래서 뇌까지 혈액이 부족하게 가면 이것이 바로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꼭 조절을 잘 해야 하는데요. 레시틴 역할 중에 우리가 치매 그럼 너무 싫은데요. 이걸 계속 혈관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혈류 장애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뇌졸중이 되게 위험한 현상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혈성이 있는데요. 이 허혈성은 뭐냐면요. 이제 혈관에 찌꺼기가 많이 있어요. 심장에 펌핑을 딱 해서 피가 가야 하는데 길에 찌꺼기가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서 돌아오는 허혈성이 있고요.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가야 하는데 막혔어요. 혈관의 약한 어느 부분으로 혈액이 터져 나오는 것을 출혈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요. 의식을 상실할 수도 있고 신체에 마비가 생길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니까요. 이런 레시틴을 많이 드시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개선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레시틴의 역할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간 기능 개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레시틴은 아까 제가 지용성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 세포 재생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왜 우리 지방간 있잖아요. 지방간이 간염이든 간경화든 간암이든 이 모든 것의 시초라고 합니다. 왜 우리 가끔 지방간이 나 지방간 있어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병의 시작이 지방간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니 지방간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럼 이 지방간이 뭐냐? 간에 지방이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럼 이 지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말씀드렸죠? 기름은 기름으로. 레시틴에 있는 기름이 지방간에 있는 기름을 녹여서 다시 배출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레시틴은 지방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혹여라도 누군가가 지방간 상태에 있다 치면 이거를 개선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준다는 걸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레시틴, 누트리라이트에도 있죠. 튜어블 레시틴. 누트리라이트 튜어블 레시틴은요. 데드에서 추출한 레시틴이고요. 정말 고함량의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트리라이트만의 독자적인 포뮬러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레시틴은 튜어블이고요. 씹어서 드시는 거고요.
회원가는 45,000원인데요. 그 누트리라이트 레시틴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요. 하루에 4알을 드시는 거고요. 이 하루에 드시는 4알 안에 인지질이 2150mg이 들어있고요. 포스파티딜콜린이라는 성분이 432mg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함량의 비타민 E가 들어있다고 했는데요. 비타민 E가 177mg이 들어있는 제품이 바로 누트리라이트 추어블 레시틴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 레시틴 지금 이제 바뀌었죠. 이전 거랑 바뀐 걸 비교를 했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과거에도 추어블 타입, 지금도 추어블 타입, 과거에 들어있던 함량이요. 인지질 2150mg, 포스파티딜콜린이 432mg, 비타민 E 177mg, 함량에는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함량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하루에 9정을 드셨다면 지금은 하루에 4정을 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과거의 레시틴은 건강기능식품이었지만 지금의 저의 레시틴은 일반식품인데요. 그 이유가 뭔지는 조금 더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과거는 이렇게 꿀, 호두맛, 호두향이나 호두맛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면 지금은 호밀 분말에 사양 벌꿀 향이 첨가돼서 호밀 벌꿀 맛이 난다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셔보셨잖아요, 리더님들. 정말 더 달콤하지 않으신가요? 정말 달콤하게 끊임없이 많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지금 레시틴인데요. 누트리라이트 추어블 레시틴은 주 원료는 인지질, 포스파티딜콜린, 비타민 E가 주 원료고요. 부원료로도 되게 많은 것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B군, 구기자 추출물 분말, 다시마 추출물 분말, 레몬밤 추출물, 호밀 분말, 사양벌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함유되어 있는 레시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추어블 레시틴이 왜 일반 식품일까요? 이 이유는요. 추출 방식의 차이입니다. 과거에 만들었던 추출 방식으로 만들었던 레시틴은요. 이미 건강기능식품의 그 인정받은 방식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 이번에는 없던 방식인데요. 저희 나라에만 아직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못 받았지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방법이 더 안정적이고 더 우리 몸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인정은 되었으나 아직 저희 국가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일반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식품이어도 기능이나 함량이나 모든 영양가 면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레시틴은 함께 먹으면 좋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메가3랑 레시틴을 함께 먹으면요. 콜레스테롤 개선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요. 혈류를 개선하기도 하고 혈액들이 올바른 길로 잘 찾아갈 수 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밀크시슬과 비타민 B군을 함께 드시면 지방간의 도움에도 정말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왜 저희 가끔 나는 뇌의 기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걸 먹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은행잎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과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황산화 비타민 영양소와 함께 드시면 이거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시너지를 정말 많이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더님들이 본인이 보시고 선택하셔서 함께 드실 것들과 드셔서 시너지를 더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으로는 이제 GLA 블렌드를 말씀드릴 건데요. 감마리놀렌산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감마리놀렌산은요. 여성들을 위한 영양소라고 감히 말할 수 있고요. 이거는 온전히 여성을 위한 영양소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감마리놀렌산이 뭘까요? 네, 감마리놀렌산은요. 오메가6 계열의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오메가6 계열의 감마리놀렌산, 이것에 입증된 기능 성분이 뭐가 있냐면 면역과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를 개선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감마리놀렌산이 저희에도 있지요. 누트리라이트 GLA 블렌드가 저희의 감마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이 GLA 블렌드에는 보라지유와 달맞이꽃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감마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똑같이 우리는 누트리라이트만의 독자적인 포뮬러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부원료로서 당귀와 생강, 오렌지 추출물이 부원료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1일에 2캡슐, 한 번에 2번, 하루에 2번 드셔서 4알을 드시면 되는데요. 하루에 요거는 회원가루는 45,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GLA에 들어있는 보라지유와 달맞이꽃 종자유가 저희 GLA에 어떻게 들어있냐면요. 1대1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누트리라이트는 이렇게 좋은 제품을 잘 추출할 때 진짜 잘 추출해야 하는데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자연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LA는 이 보라지유와 달맞이꽃 종자유를요. 우수한 씨앗으로 선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는 늘 씨앗부터 완제품까지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는데요. 올해 보라지유와 달맞이꽃 종자유를 양육을 해서 이걸 재배를 해가지고 씨를 구했을 때 가장 좋은 씨를 그 다음에 또 하고 거기에서 나온 가장 좋은 씨를 또 선별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재배를 정말 좋은 씨앗으로만 재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좋은 씨를 어디에서 재배를 하게 되냐면요. 천혜의 기후 환경에서 재배를 하는데요. 당연히 유기농으로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보라지유와 달맞이꽃 종자유가 너무나도 최적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그곳에서 재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연에 가장 가까운 GLA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보라지유도 좋고 달맞이꽃 종자유도 좋은데 이 좋은 것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그대로로 최적의 상태로 가장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우리에게 왔을 때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 재배되어진 이 원료를 가지고요. 잘 재배되었는데 이 원료로 어떻게 우리에게 GLA 브랜드가 만들어서 오는지 과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복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이 제품들, 재배된 이 식물들을 저온 압착 공법에 비화학적 추출을 하는데요. GLA 블렌드도 이렇게 보시면 기름 성분, 아까 말씀드렸죠. 오메가6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기름은 말 그대로 산패, 산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런 기름을 고온에서 하게 되면은 산화가 너무 빨리 된다는 거죠. 산패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온 압착 공법으로 비화학적 추출물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된다는 거죠. 가끔 오메가6를 헥산에서 화학적 공법으로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헥산은 화학적 공법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좋지 않다라는 걸 유저님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중 필터링을 한다라는 이야기는요. 저희가 저온 압착을 했죠. 그 다음에 여러 번의 필터링을 해서 온전한 순도, 최적의 순도를 지키고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안정성 또한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중 필터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에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는데요. 지금 까다롭게 해서 혹시라도 살모넬라균, 대장균, 수은, 납 이런 것이 사실은 기존 제품들에도 까다로워서 어느 함량 이상은 함유되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트리라이트는 이 국내 기준보다 5배 이상 엄격하게 까다롭게 만들어서 저희에게 제품을 출시하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GLA 블렌드에 아까 보시면 제가 추가로 들어있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요. 당기 추출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당기 추출물은요. 여성의 냉증이나 월경통을 완화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강 추출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생강 추출물은 진통을 억제하거나 항염 효과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황납, 다른 말로 밀랍이라고 하는 이 황납은요. 장 개양이나 피부 개선에도 정말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두 원료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감마리놀렌산은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포화지방산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을 수 있어서 우리 몸에 축적돼서 별로 안 좋아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고요. 불포화지방산은 차곡차곡 쌓이다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3번에 한 번씩 꺾이면 오메가3, 6번에 한 번씩 꺾이면 오메가6, 9번에 한 번씩 꺾이면 오메가9이라고 합니다. 감마리놀렌산은 오메가6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이 불포화지방산은 오메가3와 오메가6와 오메가9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오메가3에는 우리가 정말 어제도 공부하셨잖아요. EPA, DHA,
알파 리놀렌산이 여기에 함유가 되어 있고요. 오메가6는요. 감마 리놀렌산과 그 외에 리놀렌산계가 모두 오메가6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의 대표적인 거는 올리브유가 있는데요. 그럼 오메가3에 함유되어 있는 식품으로는 등푸른 생선, 호박씨, 들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메가6는 보라지, 달맞이, 블랙커런트 요것들은 감마 리놀렌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들이고요. 닭이나 계란이나 육류, 참기름, 콩기름 이런 것들은 리놀렌산계 오메가6가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우리가 그런데 지금 불포화지방산이랑 오메가6나 오메가3의 비율을 보시면 진짜 많이 들으셔서 이거 비율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메가3가 1이고 오메가6가 4일 때가 최적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서구화된 식생활,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되게 많이 편파적으로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3는 여전히 1인데 오메가6가 15까지 증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요. 마트에 2000여 가지의 제품을 쫙 수집을 해가지고 여기에 리놀렌산이 들어있는 거와 안 들어있는 거를 쫙 나눴는데 2000개 중에 150가지에만 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그 외에는 모두 다 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리놀렌산이 어떠한 영향을 하는지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오메가6에는 감마 리놀렌산이 아까 있었고요. 그 외에는 리놀렌산계라고 말을 드리는데요. 이 감마 리놀렌산은 보라지와 달맞이꽃 종자유, 블랙커런트에 들어있어서요. 이거는 오메가3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억제시켜주기도 하고 혈액을 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외에 리놀렌산계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닭이나 계란, 참기름, 콩기름 뭐 이런 것들을 드시는데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오히려 염증을 촉진을 시키고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대 15. 이 리놀렌산을 오메가6를 먹긴 먹는데 제대로 된 오메가6를 먹지 못해서 우리 몸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럼 감마 리놀렌산에 우리가 함유되어 있는 보라지유와 달맞이꽃 종자유가 있는데요. 이 감마 리놀렌산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게 뭔가를 찾았더니 보라지유에 22%가 들어있고요. 달맞이꽃 종자유에 9%가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학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보라지유가 더 좋냐, 달맞이꽃 종자유가 더 좋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어떤 학회는 보라지유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학회는 달맞이꽃 종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 즉슨 두 가지 다 좋다라는 이야기고요. 함께 써도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래요. 그래서 저희 감마 리놀렌산에는 보라지유와 달맞이꽃 종자유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리놀렌산, 감마 리놀렌산과 또 다른 리놀렌산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라지나 달맞이에서 섭취한 리놀렌산은 이렇게 감마 리놀렌산으로 돼서 프라스틴글란딘 PGE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리놀렌산, 육류나 참기름이나 콩기름 이런 것들을 먹으면 여기에서는 아라키톤산이 생성이 돼서 프라스타글란딘 PG2라고 이야기를 드린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딱 보셔도 리더님들이 어느 쪽을 더 많이 드세요? 똑같은 오메가6를 드신다고 치면 감마 리놀렌산 쪽의 보라지유나 달맞이보다는 우리가 너무 쉽게 섭취하기는 육류나 참기름이나 콩기름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이 훨씬 더 섭취가 쉬우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라스타글란딘이 PG2 아까 이거는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감마 리놀렌산을 먹어줘야 하는데요. 이 리놀렌산을 먹어서 감마 리놀렌산으로 돼서 우리한테 프로스타글란딘 PG1이 되면요.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주고 혈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섭취하는 거는 이 계통보다는 리놀렌산 PGE2가 훨씬 더 많고 이게 우리 뇌에서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6를 많이 권하지 않는 건데요. 하지만 감마 리놀렌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섭취를 많이 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먹어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음식으로 먹었을 때는 내가 만약에 감마 리놀렌산을 제대로 먹었다고 쳐도요. 일상생활에서 지나친 흡연을 많이 하신다거나 음주도 많이 하신다거나 또 저희 그거 많이 하죠.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드시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성인병으로 인해서 이 리놀렌산에서 감마 리놀렌산 이 순서대로 내려가는 과정에
방해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 감마리놀렌산이 PG1로 가는 이 과정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마리놀렌산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서 많이 섭취를 해주셔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스타글란딘이 뭘까요? 프로스타글란딘은 우리 인체는요, 모든 기관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정말 호르몬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요. 그걸 다른 말로 국소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국소 호르몬이 뭐냐면요. 우리 호르몬 되게 많이 배우셨잖아요. 무슨 호르몬, 무슨 호르몬, 무슨 호르몬이 있는데 호르몬들이 양이 부족할 때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많으면 국소 호르몬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기능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소 호르몬을 위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을 섭취를 많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마리놀렌산의 효능은 그 밖에도 정말 많은데요. 혈행을 개선해주고 항염작용도 하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월경, 전후, 증후군도 개선이 되고요. 천식비염, 아토피나 피부 개선에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이어트, 세포막을 건강해주고 관절염에도 개선해주는 기타 등등의 효과가 정말 많은데요. 이 감마리놀렌산은요. 섭취량에 따라서 효능이 조금씩 틀려요. 하루에 160mg 정도를 섭취하시면 피부 개선에 도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토피이신 분들은 최소한 이 이상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1일 200mg 이상 드시면 월경정 증후군이 개선되는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40mg 이상을 드시게 되면 혈행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저희가 감마리놀렌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감마리놀렌산의 올바른 선택 방법은 당연히 원료는 식물이니까 유기농으로 재배를 해야 하는 거고요. 이 유기농으로 재배한 원료를 NCS라는 것은 저온 압착 추출 방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이잖아요.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온으로 압착한 추출 방식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핵산으로 추출한 화학적 방식은 되도록이면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40mg 이상의 함량이 들어있는 이런 항산화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까지 드시면 훨씬 산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신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감마리놀렌산을 함께 먹으면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레시틴이 있습니다. 레시틴은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이 감마리놀렌산과 함께 드시면 정말 혈행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 뭐냐면 제가 아까 감마리놀렌산은 먹기도 하고 아토피나 피부에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런 자가 면역 질환들은 좋아질 때 면역이 좋아지면 힘이 생겨서 좋아지는데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우리의 장 건강을 케어해주면 면역이 올라가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연하면 면역의 보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함께 드시면 면역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산화 비타민과 함께 드시면 그 어떤 불포화 지방산도 산화를 방지하고 또 이걸 드심으로 인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 리더님들이 맞춰서 하나하나 섭취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가 있냐면요. 갱년기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갱년기 이걸 먹고 있는데 우리 루바블렌드 리더님들 중에는 루바블렌드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안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먹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요. 국내 최초로 여성 갱년기 개별 인정형 제품이 바로 루바블렌드인데요. 리더님들 갱년기는 여자만 올까요? 남자만 올까요? 많은 분들이 여자만 오시는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남성분들도 갱년기가 온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근데 왜 잘 모르냐면요. 남성분들은 우회 거예요. 20살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천천히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밑에 여자들 보셨어요? 딱 여자 마음이 갈다라고 하는 게 저런 것 같아요. 진짜 너를 띄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게요. 매달 월경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호르몬이 늘 요동을 찌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폐경이 오면은 이런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걸 바로 갱년기라고 합니다. 근데 남성분들은 아까 줄어들었던 게 뭐죠? 남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건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거는 에스트로겐이 있는데요. 우리 에스트로겐이요. 지금은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에스트로겐은요. 하는 역할이 진짜 많아요. 왜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유 나는 빨리 생리가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생리가 끝난과 동시에 여자들은 늙고 아프다고 말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은 피부 모발, 그래서 늙는다는 얘기도 이래서 하시는 거고요. 비뇨기, 생식기계에도 영향을 주고요. 골밀도, 그래서 왜 갱년기가 지나고 나면 뼈가 골밀도가 떨어져서 자꾸 골다공증이 생기는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다가 호르몬 이 에스트로겐이 우리의 심리적인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거기다 혈중 지질 수준까지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런 에스트로겐이요, 보면 35세부터 급격히 감소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보통 평균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35세 이전부터 급속도로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40세가 지나서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만약에 35세부터 우리의 호르몬이 급속도로 감소를 한다고 치면 우리가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몇 살이냐면요. 한 85.2세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폐경을 평균적으로 더 빠른 사람도 있고 더 늦은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48.8세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한 40년을 폐경기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에게 폐경기 이후의 3분의 1의 삶은 소중한 삶인데 이걸 그냥 아유 폐경기 갱년기라 그래 이렇게 막 지내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소중히 보낼 수 있냐면 여기에 시간을 보시면 아까 그랬죠 제가 남성분들도 갱년기가 있다고. 그런데 이게 잘 표시가 안 나면 사부작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서 남성분들은 보통 50대까지 증상이 많이 있고 그 이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가는데요.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60세 거기 이상부터 되면 갑자기 확 적신호가 오면서 뼈도 안 좋아, 혈관도 안 좋아, 기타 등등 안 좋은 것들이 정말 많이 적신호가 빵빵빵빵 올라가요. 거기에다가 뼈가 안 좋다라고 했죠. 이거 보시면 골 밀도에 떨어지는 것도 보면 남성분들은 정말 밋밋하신 것 같기도 해요. 호르몬도 찬찬히, 아픈 것도 찬찬히,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도 찬찬히. 그런데 정말 여자들은 여자 같은 것 같아요. 호르몬도 확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어느 기점을 상대로 여기에서도 보면 폐경기를 기점으로 호르몬이 급속도로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50세 이후가 되면 여성들의 골밀도가 떨어지고 급속도로 나빠져서 이제 아프다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갱년기는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갱년기가 팍 오는 게 아니라 갱년기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이거를 보통 40대 즈음이라고 해요. 어떤 분은 40대 초반, 중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4, 5년 정도가 생리가 왔다 갔다 한대요. 요때 이건 개인이 지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 시기를 이행기라고 해요. 이제 이행기, 내가 갱년기에 가려고 이제 준비 중인 거예요. 그러다가 호르몬의 변화가 급속도로 생기면서 그냥 갱년기가 확 와버린 거예요. 확 떨어지면서 이제 이때가 갱년기라고 해요. 여기 요 갱년기 호르몬이 진짜 완벽하게 확 떨어졌어요. 호르몬 변화가.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죠. 호르몬이 딱 떨어져서 갱년기가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갱년기 이후로도 몇 년 동안 이 갱년기 증상이 지속돼요. 그래서 이후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보면 40대쯤에 우리가 이행기를 느끼고 50대쯤 전후로 사람들이 이제 갱년기가 확실히 오면 그 이후에 갱년기로서의 기간을 몇 년을 버티는 이행기가 있는데요. 이거를 지내야 하니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은 심적 변화를 느끼겠어요. 호르몬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갱년기라고 하는데요. 여자들에게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이 통상적으로 11가지 정도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많게는 30개까지의 증상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증상, 뭐 안면홍조, 가슴 두근거림 이런 것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너무나도 힘든 게 뭐냐면 여성분들이 왜 힘드냐면요. 이때 이 신체적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심리적인 증상까지 플러스가 된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 여자분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심리적으로 힘들겠어요. 이러니 여자분들이 갱년기 그럼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갱년기 그랬을 때요. 요거는요. 갱년기 평가지표로 되게 표준화된 검사표인데요. MRS2라고 하는데 이건 한 번쯤 해보시고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본인이 본인을 자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보면 갱년기를 대처하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한데요. 그 갱년기 때 나 운동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나 건강기능식품 먹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외부에 어떠한 영양소를 넣어서 그걸로 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술 안 먹고 뭐 흡연 안 하고 이러는 것도 식단 조절, 햇빛을 쬐러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충분하게 수면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렇게 갱년기가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걸 경험하다 보니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기억나시나요, 리더님들? 2015년쯤 됐을 거예요. 가짜 백수 사건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진짜로 백수호는요, 여성의 갱년기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인증받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온전한 백수호로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건데 그걸로 만들지 않고 이업 우피소라는 말도 안 되는 걸로 만들어서 가짜를 너무 많이 퍼뜨려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업 우피소는 식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섭취하면 안 되는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갱년기를 겪다 보니 이런 걸 드시고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가 되게 다양하게 상당수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소송 중인데 결국은 피해자는 있으나 아직 어떠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서 갱년기를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가 백소 사건 이후로 정말 3,000에서 500으로 확 떨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2018년도 3년 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 2.4배나 올랐어요. 여성의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그게 왜일까 봤더니 보통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약 1.4배밖에 안 올라갔는데 왜 갱년기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라고 봤더니요. 그만큼 여성분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백수 사건을 경험하면서 갱년기에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갱년기에 건강보조식품을 먹어주면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나는 갱년기 대처 방법 중에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고요.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요. 10명 중에 8분이요. 그냥 도움되는 이거 먹을 거야 라고 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시장이 되게 많이 크고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 거죠. 또 그 이면을 보면 갱년기에 많은 여성분들이 힘들어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오픈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루바블렌드는요. 자연에서 찾은 최적의 갱년기 건강식품이고요. 2019년도 4월에요.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별 인정을 획득받았습니다. 이거 엄청 쉽습니다. 하루에 한 알만 복용하시면 되는데요. 루바브 뿌리 추출물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하루에 한 알. 그래서 처음에 이 루바블렌드를 사신 분들이 저희에게 진짜 많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이게 샘플 아니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루에 한 알이다 보니까 양이 적어서 그런데 이거 정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개별 인정형 식품이 뭐냐면요. 이거 식품의약청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걸요. 우리가 찾아서 연구하고 보고를 해서 자료,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요. 우리나라 식약처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정받은 업체만이 이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바블렌드로 만드는 루바브 뿌리 추출물로 만든 루바블렌드는요. 뉴트리라이트에서만 생산이 가능하고요. 뉴트리라이트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 개별 인정형 기능식품이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루바브 뿌리 추출물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 지금 최초로 연구해서 논문을 내서 인정형을 받았는데 역사는 사실 깊었어요. 1950년대에 이미 독일에서 시작해서 인정을 받았고요. 미국 FDA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NDI라고 요거 보이시죠? 이 NDI가 뭐냐면요. 미국 정보국에서도 루바브 뿌리 추출물의 인정을 했고요. 캐나다의 NHP라는 데는요. 여기 캐나다 식약청인데요. 여기에서도 루바브 뿌리 추출물은 많은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과 안정성과 기능성을 많이 이때부터 인정을 받았었던 식품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띵 만들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연구를 5번 했는데요.
3개월짜리 세 차례 했고요. 6개월에서 2년 장기 연구를 2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인체 시범을 이렇게 했을 때 확연한 효과가 있는 거는 이 그래프상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노란 그래프는 했을 때 위약 효과로 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고요. 그냥 심리적인 거고요.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 루바블렌드를 드시고 연구한 건데요. 확연하게 그래프의 모습이 변화가 보이시죠? 정말 많이 이 12주까지 연구를 한 결론이 뭐였냐면요. 이 원료, 루바브 뿌리 추출물은 갱년기 여성의 정신건강, 불안감, 또 삶의 질, 이 모든 것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안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죠. 연구를 5번에 걸쳐서 했다고. 48주에서 96주에 걸친 2번의 연구를 더 했어요. 이거는 왜 단기적으로 먹었을 때 효과인지 정말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도 효과가 정말 좋은지를 연구를 또 한 건데요. 이렇게 연구를 마친 결론이 뭐냐면요. 이거는 갱년기 증상 효과는 지속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부작용 또한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능과 안정성에 있어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들어간 르바브 뿌리 추출물은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시베리아까지도 갔다 와야 합니다. 시베리아 청장 고산지대에서 5년 이상 자란 거를 어떻게 뽑냐면요.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수확을 해서 만듭니다. 이건 진짜 누트리라이트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4월에 이렇게 해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최초로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갱년기 건강에 루바브 뿌리 추출물은 8가지 부원료까지 함유되어 있어서 뼈 건강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루바브 블렌드는 한 달 분량도 있고 3개월 분량도 있는데요. 한 달 분량은 한 통에 45,000원이고요. 3달 분량은 이 번들팩으로 들어있는데 이 3통에 12만 원인데요. 좀 더 저렴하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번들팩으로 있냐면요. 이렇게 번들팩으로 있는 것들은 3개월을 꾸준히 드셨을 때 조금 더 많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구입해서 드시게 된다면 요거를 참고하셔서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루바블렌드와 함께 드시면 좋은 추천 리스트는 뭐가 있냐면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백질이냐면요. 대두에서 추출된 식물성 단백질. 왜냐하면 그 단백질, 대두에서 추출된 식물성 단백질에 이소플라본이 갱년기 효과를 완화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 갱년기가 되면 뼈가 약해진다고. 그래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D와 함께 드시면 또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B군, B6와 B12 이 중에서 이거는 갱년기 건강에 중점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메가3나 감마리놀렌산, 레시틴 이런 거는 혈관도 좋게 해주고 혈행도 건강하게 해줘서 이거와 제품을 함께 섭취해 주시면 정말 많은 시너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정신없이 달려온 듯 합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4가지